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제가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가 7월 마지막 한 주더라고요. 정말 시간 빠른 것 같고, 그래도 7월 달은 6월 달에 비해서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확연하게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는 것 같고, 또 그동안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 이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가중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6월 달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락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잠깐의 반등, 솔직히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테마주가 아닌 이상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의 시장을 잘 대응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주말이니까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여러가지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유일하게 1000억 이상 순매수했고, 그 뒤를 이어서 LG화학하고 삼성 SDI, 또 현대차까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종목마다 조금씩 차별화를 두는 것 같아요. 매수 상위 종목에는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반대로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에코프로비엠, 이 두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반도체부터 보면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사실 하이닉스는 지난주뿐만 아니라 7월 들어서 조금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86,000원의 저점을 형성하고 단기간 내에 10만원까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7월 달 만에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무려 3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무려 700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고, 일반적으로 연기금은 조금은 장기 투자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면 일단은 지금 60일선까지 조금은 단기간에 상승이 났어요. 그렇다 보니 60일선 부근에서 조금은 저항을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던 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면 가장 먼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고, 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종목을 매수할 때 첫 번째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번 달처럼 조금은 온화한 상태가 더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셨다면 필히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환경이 우호적인지, 그 두 가지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은 솔직히 반도체 업황이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조금은 온화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게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삼성전자를 보면 사실 삼성전자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 차트 위치를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아니지만 60일선 아래에서 아직은 맞닿지 않았지만 그래도 60일선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는 것 외에도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 환경,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되었을 때 지금처럼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5만원 후반 가격대는, 자, 월봉상으로 보면 수차례 저항선이 되었던 지점이었고, 그 시점을 하여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번 달에만 지금 7.5%의 상승이 났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게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하고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이 두 가지 관점으로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LG화학. 자, 이 종목도 7월 달에 외국인이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 장기 이평선이라 볼 수 있었던 121선, 공교롭게도 여기하고 맞닿으면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확연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이 당시에도 돌파하는 듯 했으나 또 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만큼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이 많이 녹아든 상황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과거 이런 구간하고 또 이 구간, 이때하고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LG화학도 2차전지 대표 종목이라 볼 수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던 만큼 7월 말 다음 주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삼성 SDI. 자, 삼성 SDI도 LG화학하고 조금 비슷한 시각인데, 이 종목은 60일선을 조금 중요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한 차례 저항이 되었었고 또 지지 역할을 많이 해주었었죠. 그리고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또 내려오고, 지금 정확하게 60일선하고 120일선까지 주가가 한 차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LG화학과는 다르게 확연하게 돌파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FMCA가 있는 만큼 거기서 어떤 변동성이 생기게 된다면 또 한 차례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리스크로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제는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1조 7천억 을 투자해서 증설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미국의 투자권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폴란드 공장의 증설 얘기도 있고, 또 어제는 삼성 SDI의 증설 이야기 등등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차전지를 중심으로 많은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포드 측에서 2차전지 추가 배터리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성과 매력이 있는 만큼 특히나 배터리 셀 대형주들, 소재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가격적인 부분도 크게 부담이 없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SDI도 이번 달에만 1000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또 연기금의 매수대도 최근 들어서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잠시 분기 실적은 부진할 수 있어도 매분기 실적이 부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내가 조금은 장기 투자 관점을 갖고 있다면 조금씩 추가 매수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종목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현대차. 현대차는 제가 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영상을 조금 더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차트를 보면, 자, 일단 현대차는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작년 7월 달에 이때 차트가 역배열로 바뀌고 나서 지금 거의 1년 만에 차트가 정배열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추세선이 없죠. 결국에는 7월 달에 많은 추세선을 다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자, 정확하게 정배열로 돌아선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3분기와 연말까지 계속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확인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쌍바닥을 형성했는지 혹은 저점이 높아지는지, 그걸 중요한 지표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또 6월달에 한 차례 밀렸을 때 오히려 저점을 높여갔죠. 그리고 고점이었던 19만원, 지금 정확하게 이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데, 정말로 추세가 돌아섰다면 이 고점도 계속 조금씩 높여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과연 5월달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이 박스권 매물대,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지켜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눌림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특히 반도체하고 2차전지, 자동차까지 이렇게 종목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관을 볼게요. 자, 기관은 특이하게 ETF를 많이 매수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이 두 종목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이마트, 크래프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수 규모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은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에코프로비엠이죠. 이 종목은 770억을 매수했고, 자, 이렇게 수급을 보더라도 별다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실적 발표를 시점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2차전지를 중점적으로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던 만큼 배터리 셀 기업뿐만 아니라 코스닥 내 대표적인 소재 기업들 있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이 두 종목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마트는 이 종목은 조금은 뜬금없이 올라와 있는데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가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정부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해서 그 규제를 풀 수가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을 바라볼 때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업황이 개선되었을 때 그게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통주잖아요. 그런데 업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것이다. 실제로도 줄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도 계속 발병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영업 제한을 풀게 되면 그 부분이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이 유통업체를 둘러싸고 있는 업황들 그게 조금은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재료로 인한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그 폭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통업을 둘러싸고 있는 업황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크래프톤. 이 종목은 게임 대표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 7월달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확실히 7월달부터 해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 제가 솔직히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면 1월달에 너무나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하여금 코스피 지수가 6월달에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위치가 1월 말하고 거의 동일한 위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또 연기금의 주력 패턴 중에 하나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건 뭐건 할 거 없이 그냥 상장 즉시 매수하는 패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점에 매수해서 장기 투자한다 라는 것이 연기금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근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평선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돌파하게 된다면 정배열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1월 달에 하락했던 이 구간 있죠. 이 안으로 주가가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은 지수 상승을 의미하는 ETF에 많이 매수했고 또 개별 종목은 굉장히 골고루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고요. 또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으로 한 주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